책자 말고 얇은 여기 있네. 뒤쪽. 프린트 가져왔네. 지난 시간에 복소수 설명을 좀 약간 하고 말았지 싶은데 복소수에 대해서 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할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선은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이 우리 복잡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한마디로 복잡한 수예요. 복잡한 수. 어떤 수가 복잡한 수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삶이 좀 이쁘진 않은데 자 얘가 뭐라고 배웠냐면 얘가 수직선이라고 배웠어요. 수직선. 그리고 수직선에 꺼서 여기 가운데 0이 있고 여기 눈금들이 있습니다. 1, 2, 3, 4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 수직선에는 점이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데, 수직선에 점이 위치할 수 있어요. 자, 눈금 위에 있는 점들의 위치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눈금 위의 점의 위치는 점수로 표현돼요. 점수. 그래서 쌤이 그냥 간단하게 눈금은 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눈금은 점수.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여기 지금 1과 2 사이에 간격을 3등분을 해. 3등분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요 위치가 3분의 1인데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갔기 때문에 1과 3분의 1이 되고 이 위치는 1과 3분의 2가 됩니다. 자, 눈금과 눈금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 걔를 지금 내가 무슨 수로 표현했냐면은 분수로 표현했어요. 분수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리수. 자, 이 유리수는 소수로 표현하면 유한소수가 되든지 유한소수 아니면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러면은 이 눈금과 눈금 사이에 내가 점을 찍어서 그 위치를 표현할 때 바로 분수, 다른 말로 하면은 유한소수나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 사이에 내가 지금 3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점을 이렇게 딱 찍어서 위치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 위치는 표현을 하려고 해도 분수로 표현이 안 돼. 그런 점의 위치는 어디에 무슨 수로 표현하냐면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 중에서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라고 이야기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수직선에 어떤 점을 탁 찍어서 그 점의 위치를 수로 표현하는데 눈금 위에 있는 점들은 정수로 표현하면 되고 눈금과 눈금 사이에 있는 점들은 유리수로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무리수로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 가장 작은 수의 모임을 자연수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작은 수의 모임 자연수가 뭐예요? 그러면 눈금들 중에서
0 오른쪽에 있는 수들, 0 오른쪽에 있는 눈금들을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의 모임이 정수야. 정수는 쌤이 뭐라고 했냐면 눈금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눈금.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0을 포함하고, 그리고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음의 정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는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음의 자연수라고 이야기하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근데 음의 정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직선을 이루고 있는 남은 두 개가 있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유리수야. 아이 쌤, 유리수는 왜 정수를 포함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2라는 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2는 내가 분수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1분의 2라고 쓸 수 있어. 아니면 2분의 4라고도 쓸 수 있고 3분의 6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정수 말고도 지금 유한소수나 순환하는 무한소수들도 유리수라고 했잖아. 이쪽 부분이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수들 누가 있냐면은 바로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수. 그러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이제 합치면은 이게 바로 무슨 수가 되냐면 실수가 돼요. 실수. 그리고 이 실수는 바로 이 수직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점들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실수야. 그래서 이 수직선이 진짜 이름은 이 앞에 실자가 생략되어 있는 실수직선이다. 실수직선. 그러면 이 실수를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실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실수의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실수를 제곱하면 제곱이라는 건 두 번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걸 기호로 내가 써볼게. 자,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를 요 위에 조그맣게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제곱이 이제 하면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봅시다. 내가 지금 칠판에 그림을 그렸잖아. 칠판에 근데 위치가 여기만 존재하나 여기만. 수직선을 좀 더 길게 그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칠판에서 수직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선 하나밖에. 그럼 이 나머지 이 부분이 다 뭔데?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오늘 공부하려는 바로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소수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영역의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실수는 줄 위에서의 어떤 값만 나타낸다면 복소수는 평면에서의 값을 나타내는 수가 복소수예요. 그리고 실수는 한 선 위에 있는 한 선 위에 있는 수들이기 때문에 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큰 수야.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큰 수예요. 여기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고 수직선에서 왼쪽에 있는 수가 작은 수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 복소수는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만약에 5 플러스 7i라는
복소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i라는 이런 복소수 이런 점의 위치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수가 이 수보다 분명히 언뜻 보기엔 여기 둘 다 플러스고 얘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커 보이긴 한데 얘가 얘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왜? 그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돈은 더 많아. 근데 얘가 성격은 더 좋아. 얘가 얼굴은 더 잘생겼어. 얘는 키는 더 커. 얘는 또 뭐가 있나? 백인이야. 얘는 흑인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향이 있으면은 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못하다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지금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쭉 한 거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 이게 지금 기호로 되어 있고, 뭐 이게 인쇄물로 되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요거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예요. 수직선이 있는데, 자, 여기 0이 있습니다.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3, 4가 있는데,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되잖아. 근데 2에다 3을 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를 3배 한다는 이야기예요. 3배. 그럼 여기 2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예요. 얘를 1배, 2배, 3배 하면 바로 1로 오는 게 바로 곱하기의 의미야. 3배 한다는 게. 배. 그런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몇 배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말은 수직선에서 0 반대편으로 넘어간다는 의미.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말은 여기서 0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마이너스의 의미예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2에서 한 번 마이너스로 넘어갔다가 또 여기에서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1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울 때 뭐라고 외우냐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에 있으면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마이너스 부호를 곱한다는 것은 0 반대편으로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더 곱하면 또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있어요. 어떤 수를 똑같은 걸 두 번 곱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네모의 제곱이라고. 자, 이 수가 마이너스 1이래. 이 수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수학자들이 갑자기 한번 해본 거야. 그 생각 하고 싶지가 않겠지만. 수학자들이 이 생각을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더 이야기 좀 할게요.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정사각형의 넓이가 4면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2가 되겠지. 왜? 2 곱하기 2가 4가 되니까. 그런데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5예요. 5.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를 얼마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두 개를 곱해서 5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두 개 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수를 좀 알 수가 없어. 이거 모르겠다.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분명히 수가 있긴 있잖아.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수니까. 그러면 이 수를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이야기했어. 아,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요게 어떤 수에다가 이걸 붙이면 요거를 두 번 곱하잖아.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이 수를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요 안에 있는 수가 된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루트 예를 들면 4 같은 경우는 두 번 곱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루트 4가 되는 루트 4의 제곱이 4가 되는데 그럼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어떤 수니? 2잖아, 2, 그지? 그래서 루트 4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루트 5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즉 두 번 곱해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얘는 얼마가 되는지 그냥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루트 5가 그럼 얼마니? 라고 하면 이건 얼마인지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야. 자, 요런 게 지금 루트라는 요거를 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개념을 가지고 온 거야. 뭐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어떻게 쓰기로 했니? 루트 5라고 쓰기로 했거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 수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실수의 성질이 뭐였었냐면 실수의 특징. 제곱을 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거 실수가 실수 아닌가? 이 말이야. 실수가 아니지.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아, 내 실수했네? 이게 아니고 영어에서 리얼인데 이게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있는 수. 그런데 얘가 지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이 수. 자, 이 수는 실수가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허수라고 이야기해요. 허수. 그럼 허수는 뭐냐면은 실제 있지 않고 헛것, 뭐 헛개비, 뭐 허수아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 imaginary라고 하면은 상상의라는 뜻이거든. 상상의 넘버, 상상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얘를 줄여가지고 i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i라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은 무슨 의미냐? 이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수인데 이 수는 실수가 아니니까 그럼 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허수를 줄여서 그냥 i라고 하자. 그래서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게 이제 여기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1번, 유형 1번에 강로 1번 한번 봅시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한 줄 설명하려고 지금 저 50% 설명, 30% 설명, 30%.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i가 뭐라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은 루트가 붙은 거는 제곱을 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i가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을 기호로 표현한 거구나.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기호로 표현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허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잖아. 허수라는 걸 배웠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외워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외워야 되냐면은 내가 사실은 쓰고 싶은 수가 허수만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금 수직선 밖에 있는 이 영역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수직선 바깥쪽에 있는 점의 위치를 수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요거를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금 칠판을 평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은 1차원이고 평면은 2차원인데 우리가 평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X축, Y축을 이용해서 평면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면 우리가 여지껏 수학자 데카르트가 이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에 파리가 날아다니까 파리의 위치를 보고 좌표 평면을 생각해냈다고 그러는데 이 위치가 지금 5 아니네. 자, 이렇게 가볼게요. 대충 읽어오면은 한 6이라고 해봅시다. 이 점의 위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니까 얘도 막 6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의 위치를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좌표 평면 공부하면 세잖아. 뭐라고? 6,6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6,6이라고 딱 쓰니까 무슨 불편함이 있냐면은 사칙 연산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는 당연히 사칙 연산을 해서 두 수를 서로 결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표 평면에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니까 사칙 연산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딱 생각을 한 거지. 이 6,6인데 이거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순서쌍이 아니라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니?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 X축에 있는 수들을 우리가 무슨 수라고 했니? 실수직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실수직선. 그러니까 X축은 그냥 6이라고 그냥 그대로 쓰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X축. 그리고 나서 이 뒤에 Y축의 높이, 이 Y축의 높이 6이지. 이걸 써줄 때는 6하고 분명히 아까 전에 호수라는 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i라는 게 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야 여기 i를 딱 붙이면은 얘하고 얘가 구별되니까 이쪽 부분 요 플러스 기호까지 합쳐서 부호까지 합쳐서 이쪽 부분은 허수 부분이라고 하고 허수 부분 이 허수 부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y축의 y좌표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y좌표 점의 y좌표라고 하고 이쪽 부분은 실수 부분이라고 해서 점의 x좌표라고 하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진짜 똑똑한데 그럼 이렇게 딱 표현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공간에 있는 공간이라 평면에 있는 점들을 수로 표현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하는데 이쪽 부분은 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실수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요 부호까지 합쳐서 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데 얘는 허수 부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쉽게 뭐 허수 부분 그러면 자꾸 i를 포함한 애들 있는데 i는 허수 부분이 아니에요. 요 부분이 허수 부분이야. 이 i는 그럼 왜 붙였어요? 라고 하면은 왜 붙였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결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붙인 거예요. 얘들 두 개는 결합이 안 된다. 지금 곱하기 나누기 좀 이야기가 다른데. 아무튼 그렇게 우선 이야기할게요. 요 두 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서로 결합이 안 된다는 걸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대표 문제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 수학이라는 게 맹꽁이처럼 그냥 이야기한 대로 다 외워가지고 공부하면은 절대로 또는 뭐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요 이야기는 괜찮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게 많이 헷갈렸거든. 자, 마이너스 5i는 허수다. 이러면은 허수지. i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2 마이너스 5i는 허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복소수 아니야? 복소수. 허수가 아니라 복소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복소수 집합이 있어요. 복소수의 모임이 있는데 복소수의 모임은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실수가 아니다. 실수 아니지 당연히 i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얘가 바로 허수예요. 허수. 허수인데 얘를 복소수라고 말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얘는 허수입니다. 얘를 복소수라고 이야기해도 돼. 얘도 허수고. 근데 이 허수 있지, 이 허수. 얘는 실수 부분이 지금 0이잖아. 실수 부분이 0이에요. 실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허수를 순허수라고 이야기해요. 순수한 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1번에 지금 답은 5번이고 여기에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 i인데 마이너스 1이 지금 생략돼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i하고 붙어있는 곱하기로 연결되는 얘가 바로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호도 포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수 부분. 그래서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이 나누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면 딴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유리수 2분의 1하고 무리수 루트 3이 있는데 얘들 두 개를 더하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자, 실수 중에서 여기가 유리수 부분이고 여기가 무리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는 서로 사는 동네가 달라. 예를 들면 상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자하고 상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그런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은 뭐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자 여기 실수가 있고 여기 허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고 허수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 두 개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그러면은 2 더하기 3i를 하면은 얘가 지금 실수고 얘가 허수라면 얘 지금 두 개 더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3i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 더하기 3i라는 수를 실수와 허수로 보지 말고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복소수로 한번 봐봅시다. 복소수.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i라고 이렇게 하나 또 써볼게요.
그럼 얘도 복소수예요. 그럼 지금 내가 뭐냐면 복소수의 덧셈을 하는 거야. 복소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얘들은 둘 다 복소수야. 둘 다 복소수. 얘도 복소수고 얘도 복소수야. 그러면 사는 영역이 어떤지 같지. 같으니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어떻게 하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은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냥 이런 생략하고 i라고 이렇게 덧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덧셈을 빼셈도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어떻게?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곱셈은 조금 다르고 나눗셈은 또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데 곱셈은 2 플러스 3i와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i가 있으면 곱셈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분배법칙 배웠잖아. 분배법칙. 얘를 얘하고 곱해주고 얘를 얘하고 곱해주고 얘를 얘하고 곱하고 얘를 얘하고 곱해서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곱하냐면 마이너스 4i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4i.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5i.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자 요걸 좀 잘 봐요. 이거 두 개 곱할 때는 수는 수끼리 곱해.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리고 i는 i끼리 곱해요. i 곱하기 i. 근데 i끼리 곱하면 뭐라 그랬니?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6이 됩니다. 플러스 6. 이렇게 분배법칙을 한 다음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결합시켜주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결합시켜줘서 이렇게 복소수의 곱셈을 하는 거예요. 복소수의 곱셈은 다시 이야기하면 분배법칙만 하면 돼요. 분배법칙. 자, 마지막으로 복소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복소수의 나눗셈은 2 플러스 3i 나누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i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건데 이렇게 안 써. 아니 왜 이렇게 안 써요?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마 학생들 더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복소수의 나눗셈 우리 2 나누기 3은 뭐라고 쓰니? 3분의 1하고 쓰지. 3분의 1하고. 그래서 복소수의 나눗셈도 이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i 분의 2 플러스 3i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나눗셈이야. 나눗셈. 자, 3분의 2라는 것은 굳이 나눗셈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얘 지금 2를 3으로 나눠서 0 쓰고 소수점 찍으면 여기 0 하나 생기고 여기 6 쓰면은 18. 자, 2 쓰면은 또 0이 하나 생겨서 6 쓰면 18. 자, 2 쓰고 또 0 생기면은 6 쓰면은 18.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니까 얘를 0.6땡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소수로 안 바꾸고 이 상태의 분수 모양으로 써도 나눗셈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줘요. 자, 분수 모양으로 써도. 그런데 우리가 중3 때 보면은 뭘 배우냐면은 만약에 루트 3분의 2가 있잖아.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는 뭐냐면은 2 나누기 루트 3이지. 그래서 쌤 얘도 얘처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나눗셈이 덜 됐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수학자들은 정한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은 무리수의 나눗셈은 반드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줘야지 계산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3을 곱합니다. 루트 3을 곱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3분의 2 루트 3이라고 해야지 계산이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여기에서 이렇게 복소수는 무리수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무리수를 공부하다가 복소수로 생각을 확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많은 성질을 무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복소수의 나눗셈인데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산이 덜 끝난 거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계산이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무리수 할 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있으면 얘 편례 복소수를 곱해서 편례 복소수 분모와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했었는 거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편례 복소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편례 무리수고 얘는 편례 복소수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뭘 곱하냐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i를 분모와 똑같은 값을 분자에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얘는 자 분모부터 먼저 계산하고 분자 붙이를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은 25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0i 이거 두 개 곱하면은 플러스 10i 자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 한번 곱해볼게. 이거 나는 그냥 알고 있지만 너희들한테 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자 허수 부분끼리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i끼리 곱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4라서 두 개 곱하면은 플러스 4가 돼.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돼.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있을 때 합차 공식을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데 복소수에서 a 플러스 bi 얘의 편례 복소수 a 마이너스 bi가 있을 때 얘는 합차 공식이 약간 다른 게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a 제곱이 되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b 제곱에다가 여기 i 제곱이 뭐니?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걸 곱하면은 플러스 b 제곱이 돼요. 그래서 합차 공식과 비슷한데 부호가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서 제곱하면 25가 되고 요거 두 개는 플러스 허수 부분끼리 곱하면은 4가 돼서 29분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분자는 그냥 분배법칙 해서 쓰면 됩니다. 분배법칙 해가지고 실수부끼리 결합하고 허수부끼리 결합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대표 문제 3-i 곱하기 1 플러스 2i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는데 그 곱하기와 나누기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빼기를 해서 결합을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보고 다시 풀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게 앞으로 이게 한 나중에 3번 정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문제들까지 아마 다 다룰 거야. 자, 얘 옵션부터 할게. 분배법칙을 해서 자, 그러면은 3 플러스 6i 자, 얘 분배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i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자, 요거 두 개 결합하면 5. 그 다음에 플러스 5i가 되고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마이너스 요 부분을 씁니다. 어떻게?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켤레 복소수. 분모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실수 부분은 똑같고 허수 부분은 부호만 달라요. 허수 부분은 부호만 달라.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왜 켤레 복소수냐 하면 우리가 켤레,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하잖아. 근데 이 켤레끼리 곱하면은 분명히 얘도 허수고 얘도 허수인데 그 곱의 결과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켤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1, 뒤에 거 제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자, 분자는 분배 법칙에서 써주면 1 마이너스 i, 이것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i, 이거 곱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i, 잠깐만,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끼리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그럼 얘는 2분의 요거하고 요거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i가 되고 2가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복소수의 나눗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요 부분이 마이너스 i가 된다. 요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가 되겠지. 마이너스 i. 그래서 5 더하기 6i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내가 지금 이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복소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서 50페이지 유형 10번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50페이지 유형 10번. 자, 복소수, 아까 전에 실수의 성질은 뭐가 있냐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실수의 성질은 실수를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소수도 뭔가 성질이 있지 싶은데, 복소수 중에서 i가 무슨 성질이 있어? i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주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주기성. i의 주기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기성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성질. 반복되는 성질. 뭐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i가 있는데, 자, i 제곱을 한번 봅시다. i 제곱. i 제곱은 얼마니?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i 세제곱은 얼마냐면 i 세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i 4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 제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바로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i 5제곱은 얘는 i 4제곱 곱하기 i이기 때문에 i 4제곱이 1이잖아. 그럼 1 곱하기 i니까 i라고 쓸 수 있어. 자, i 6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i 4제곱이 1이니까 얘는 i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i 7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 3제곱인데 얘는 i 4제곱이 1이니까 i 3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i 3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얘는 마이너스 i라고 쓸 수 있어요. i 8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 4제곱이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거듭 제곱하면 여러 번 자꾸 곱하면은 4개씩 이렇게 끊어서 반복이 돼서 이게 바로 주기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i에 100제곱을 하잖아. 100제곱. 100제곱 하면 어떻게 쓰냐면 이 100을 4로 나눠요. 그럼 2 쓰고 8 쓰고 20 되고 5 되지, 그지? 그럼 얘는 i에 4제곱 4 곱하기 25제곱이에요. 4 곱하기 25제곱. 4 곱하기 25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의 4제곱에 25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i의 4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에 25제곱이니까 얘는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지수끼리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괄호로 분리한다. 이런 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10번 문제를 한번 대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내가 이제 문제 풀려면은 꼭 맞추기보다는 생각을 확장할 줄 알아야 돼.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 가지고 놀듯이 수학을 약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게 문제가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거를 빠르게 전부 다 봐서 다 외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한 100문제 뭐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센 수학 같은 경우에 풀면은 한 학기에 1500문제 정도를 푸는데, 한 학기에. 근데 센 수학 하나만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럼 고등학교 문제 한 학년에 10,000문제 이상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내신 시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거야. 10,000문제 정도. 자,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i 4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땡땡땡은 생략인데 똑같은 규칙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난 조금만 더 써볼게. 혹시나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 자 그리고 땡땡땡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i 200제곱 그러면 자 봅시다. 아까 다 지워버렸는데 내가 그냥 바로 쓸게. 이제 1은 그냥 1이고 i도 그냥 i예요. i 제곱이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었어. i 세제곱은 i 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i가 돼요. i 4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2번 곱한 거라서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 5제곱은 i 4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그냥 i라고 쓸 수 있고, i 6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 제곱이니까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 7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 세제곱이니까 i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i 7제곱을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했으니까 얘를 i 7제곱을 마이너스 i라고 쓸 겁니다. i 8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 4제곱인데 둘 다 1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1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자, 주기가 i의 거듭제곱은 주기성이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주기성이냐? 4개씩 주기라고 했잖아. 4개씩 주기.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은 사라져. 얘하고 얘를 더하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4개씩 묶어서 다 사라지는 거야. 4개씩 묶어서. 4개씩 묶어서 다 사라져.
그럼 200이잖아, 200. 200은 4의 배수지, 4의 배수. 그러니까는 얘도 요 바로 직전에 4개까지 탁 묶으면은 다 0으로 사라져서 답은 1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야. 직접 한번 써봐라. 여기 풀이 가지고 한번 보고 써봐라. 제일 끝에도 얘도 4개가 한 묶음이 될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0, 0, 0, 0이 돼서 다 사라지고 1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만 남는 거예요. 이 복소수 단어는 진짜 한마디로 사원이야, 사원.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져가지고 이 단원에서만 그냥 잠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요. 아예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약간 이게 복소수가 뭐구나. 복소수는 뭐냐 하면은 제곱을 하면은 0 또는 양수가 되는 게 실수인데 제곱을 해서 0 또는 양수가 되지 않는 수를 복소수라고 한다. 허수라고 하죠. 허수. 그러면은 실수와 허수를 합하면 그걸 복소수라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62페이지. 이게 막 뛰어넘어도 돼요라고 하면은 우선은 개념들을 지금 이 수학적 지식을 확장시켜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들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잘구리한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하면 돼요. 그거 할 때 진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돼. 지금은 기말고사도 쳐야 되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도 또 2차 방정식이 한번 나와. 한번 나와요. 이 2차 방정식 왜 나와요? 그러면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하려고. 자, 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하는데 2차 방정식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냐면 1차 방정식을 했지.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하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x-1 가론할 필요가 없는데 이 0이라고 한다면 자 x가 3분의 1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x가 3분의 1이라는 거. x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데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바로 3x-1 곱하기 x 플러스 3은 0. 1차식 두 개의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1차식. 2차 방정식이라는 건 그런 거란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1차식이 얘가 0이 되든지 또는 얘가 0이 되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0 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얘가 0 되는 경우는 x가 3분의 1이고 얘가 0 되는 경우는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또 면으로 연결해서 바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얘를 인수분해한 1차식의 곱에서 1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또 2차 방정식을 하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공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니까 두 개의 2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지 4차 방정식을 푸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뭐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될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공식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외워가지고 쓸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의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유형 1번의 대표 문제. 요 7, 8 이거 호흡 푸는데 아니면 그 왼쪽에 있지? 공식이 x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는 누구냐 하면은 2차항의 개수, b는 1차항의 개수, 그 다음 c는 3차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래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게 공식이에요. x의 값은 a는 2차항의 개수, 여기서는 1이야. b는 1차항의 개수, 여기서는 플러스 3이에요. c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자, x는 2a 분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 분해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가 3인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제곱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얘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쓰면 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3이니까 a 더하기 b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한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한근을 무조건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 대입해가지고 2번 문제를 푸는데 혹시나 인수분해가 안 되든지 인수분해 못하겠는 사람은 근의 공식을 또 써서 다른 한근을 구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근을 주면은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해서 뭘 하냐면 K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써서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1번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0 그러면 10 마이너스 2k는 0 이거 이항 같으면 안 하면 보면 바로 보이지. k는 5지. k는 5 k는 5예요. k가 5면은 이 식에 k 자리에 5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고 인수분해 얘는 쉽게 되지니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자, 바로 인수분해 두 수를 곱해서 6 플러스 6이 되는 두 수를 찾아. 그럼 1 곱하기 6 아니면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아니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이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걸 찾으면 돼.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거. 아,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 5. 그럼 얘들 중에서 하면 플러스 5지. 그래서 여기 2하고 3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야 돼. 간단하게 하면. 그럼 여기에 x 쓰고 여기 플러스라고 쓰면 이렇게 가로 묶어주고 이렇게 가로 묶어주면 얘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은 0이 돼서 자 얘를 0 만들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한 근이 되고 얘가 0이 돼도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도 한 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다른 한 근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그냥 이런 것들이 두 개 곱해서 될 수 있는 수를 쭉 쓰고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는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를 출제자가 조금 어렵게 내려면 절대값 기호를 쓰면은 바로 어려워요. 절대값 기호를 쓰면. 자, 세 번째 유형이 x제곱 플러스 얘는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서 절대값 기호를 쓴 거예요. 절대값 기호. 그럼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제거하냐면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제거하냐면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절대값 기호 제거법입니다. 제거법. 절대값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2는 얘 안에 절대값 안의 수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절대값 안에 수를 쓴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됩니다. 왜? 이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가 붙은 얘는 부호를 떼라는 얘기예요. 이 절대값 기호는. 이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 부호를 떼라. 떼는데 그냥 지워가지고 떼는 게 아니라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써주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려면 절대값 기호를 떼야 되는데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렇지? 자, 근데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절대값 안의 식은 0. 절대값 안의 식은 0이에요. 자, 절대값 안의 식은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는다. 이게 바로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절대값 안을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찾는. 절대값 안의 식이 누구니? x 플러스 3이 되지? 얘는 0이라고 쓰고 얘 0 만들어주는 x의 값이 누구니?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수직선을 그어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기준을 딱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안은 뭐가 되냐? 이 식은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3보다 큰 수, 마이너스 2 넣어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양수잖아. 1을 넣으면 1 더하기 3도 양수지. 마이너스 3보다 큰 수를 넣으면 이 식의 값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를 x자리에 여기에 대입하면 이 식의 값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대값 안의 식을 0이라고 두고 얘를 만족시킨 x의 값을 찾아서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을. 그럼 이렇게 구간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로 구간을 나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의 값이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절대값 안의 값이 플러스면은 그냥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이때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쓰고 얘 그냥 풀어주면 돼. 얘 계산해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자, 그럼 이제 이 수분을 한번 다시 해볼게.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수를 쓰는 거야. 곱해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6,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리고 뭐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두 개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수는 요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1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쓰고 이 밑에는 x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가로를 해주면 돼요. 가로.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은 0이 되는데 이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x의 값은 좌변이 우변과 같은 0이 돼야 되니까